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호주 대사가요. 11일 만에 오늘 아침 귀국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새벽부터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들어온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입니다. 국내 범죄 사실과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매우 망신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애초부터 호주 대사 임명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오늘 9시 36분쯤에 사실 이종섭 대사가 귀국, 11일 만에 귀국했는데 아마 민주당 지도부 5시 반 혹은 6시 30분 귀국 관측하고 아침 새벽부터 다 피켓 들고 현장에서 이종섭 대사를 기다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귀국으로는 안 되고 뭐 아까 이재명 대표 SNS에 올렸던데 해임하고 압송하라 이 수위를 좀 더 높이고 있는 겁니까? 저 서영주 대변인님?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여론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그러니까 이게 도피성 임명이라는 어떤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들어온 것들이 결국에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임명된 지 11일 만에 호주에서 대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고 현지 파악해도 모자랄 판에 여론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인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들어온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25일 날 관련해서 공관장, 뭐 방위산업 관련해서 제외공관장들의 회의가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갑자기 또 잡혔다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공수처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명분이 드러나면 본인이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걸 기피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그 일정을 잡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매우 차갑게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 최수근 상병의 수사위협 사건에 대해서 핵심 피해자 부분은 명확하게 털고 가야 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이게 선거 국면이라서 그 부분은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 각각 다르니까요.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국민 여론이 뭐 좋지 않다. 다 털고 가자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이제 목청을 높일 정도로 새벽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에서 거의 대기를 했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발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중요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언론 플레이하고 직접 입장문까지 내는 수사기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가 아니라 정치란 거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준비가 안 됐다면 이제 명백한 야당과 공수처의 정치질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잠시만요. 방송 중에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사 측의 얘기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을 직접 한 모양이고 공수처에 내가 귀국한 이후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어떻게 가고 하는지 다 공개하니까 언제든 소환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죠.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다. 법률적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종섭 대사 측 얘기인데요. 공수처 본인이 출국하기 전에도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이제 공은 공수처가 넘어갔고 그동안 정치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이종섭 대사도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공수처는 아직 요청에 답이 없는 것 같고 본인 빨리 소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종섭 대사가 피의자인가? 그것부터가 사실 의문이 돼요. 아마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다라고 한 것 같으니까 예. 피의자일 것 같기는 한데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공수처가 과연 이종섭 대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인 게요.
공수처가 언제 발족을 했느냐? 2021년에 발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년, 22년, 23년 만 3년도 넘게 지나갔는데 지난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가 기소한 게 몇 건이냐면은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 3건밖에 없어요. 공수처는 1년에 한 건 기소할까 말까 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실력 가지고 이종섭 대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공수처가 기소한 3건 중에 유죄가 나온 거는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부 유죄가 아니고 일부 유죄 나왔으니까 공수처는 지난 3년 동안에 3년도 넘는 기간 동안에 한 0.5건 유죄를 받아낸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기구가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종섭 대사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피의자라고 하면 다 좋은데 다른 사람을 다 떠나가지고 조국 대표는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실형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카운트다운 남았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에 재판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는단 말이에요. 그 화요일에 재판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판사가 굉장히 불쾌하다고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표 내일도 재판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내일 재판 나갈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봐야 되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 금요일 재판 있는데 거기 이재명 대표 재판 나갈 겁니까? 예.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한다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이게 더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이퀄 공수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왔어요. 오늘 귀국했고 그럼 공수처가 뭐 이거 정치적 논란거리 아니니까 빨리 재빨리 부르면 되는데 봤을 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부르는 거 아닌지 그러면 그동안 공수처가 제대로 이종섭 대사를 특정해서 수사 준비가 안 된 건 아닌지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공수처가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게 작년 12월이에요. 지금 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송 전 대표,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처음에 프랑스에 있을 때 안 들어온다고 막 공격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한참 동안 부르질 않았어요. 소환을. 그때도 송 대표가 몇 번, 2번 정도 제 기억에 검찰에가 직접 수사 받겠다고 갔습니다. 그때 수사 안 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송 대표 자진 출석에 대해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본인이 마음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단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의 경우 마지막에 꼭지점이 가장 이득을 봤다는 송영길 전 대표고 그 돈봉투를 받았던 인물 가운데 20명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지만 검찰의 수사 단계면 모르겠어요. 그 최상병 은폐 의혹 사건이 얼마나 많은 관계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단순 비교, 절대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예. 최상병 사망 사건도 여러 사람이 연루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예.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여러분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해서 그분들의 자료도 받아야 되고 지난번에 본인이 직접 와서 이제 소위 사건 끝난 뒤에 본인이 새로 만든 휴대전화 제출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어쨌든 포렌식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정에 따라 수사하는 내용들을 쭉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종섭 장관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최종점에 이종섭 장관이 그 당시에 장관이 있을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연결고리 즉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이나 아니면 해병대 그 수사단장에게 연결을 했던 알겠습니다. 분이 바로 예. 이종섭 장관이기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의 수사는 맨 마지막에 이룰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자료가 준비되면 하겠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도 지난번 송 전 대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송영길 대표하고 이종섭 그 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출국 금지예요. 예. 송영길 대표 검찰이 출국 금지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출국 금지했다라고 한 건 조만간 빨리빨리 그 수사를 갖다가 시작하겠다라고 한 건데 출국 금지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한 차례 연장하고 두 차례 연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송영길 대표하고 비교할 수 있는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아니, 됩니다. 사실 확인은요.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들어왔을 때는 예. 출국 금지가 아니었고 들어와서는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출국 금지를 가지고 그렇게 좀 틀린 팩트를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제가 내일쯤이라도 아니, 팩트 체크 아니, 더 해볼 그건 텐데. 제가 알고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변호사로서 정영식 변호사 반론하신 거고 최 교수 말씀 그리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 듣고 송영길-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봤고요. 예.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